Hi everyone, this is Lincoln. 네, 윌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저번에는 우리가 리스닝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스피킹에 대해서 이제 프랙티스 할 거를 이제 일단 윌이 어떻게 프랙티스 할 건지 설명드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스피킹을 프랙티스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주식 관련 동영상 찍으면서도 몇 번 언급은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영어 및 주식 교육 채널이잖아요. 이 채널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채널의 정체성은 우리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중에 영어에 관한 거하고 주식에 관한 거 두 가지를 지금은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향후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녀 영어 교육, 뭐 영어 회화 공부 방법, 영어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런 영어 교육 카테고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스피킹은 사실은 이게 혼자 프랙티스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7시부터 한 40분 동안 션이 그 줌으로 지금 프랙티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게 한 달에 3만 원씩 받는데 지금 90일 동안은 무료로 하거든요. 지금 한 40 며칠째 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윌은 나중에 90일 지나도 돈을 안 받겠지. 설마 션이 뭐 윌한테 돈을 바꿨어? 근데 뭐 어찌됐든 이제 그 메인 진행은 션이 하고 저는 어시스트로 션을 좀 도와주면서 정규 수업이 끝나고 한 10분 정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다 떨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제가 좀 위주로 해요. 근데 어찌됐든 윌한테 아까 그 시간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프랙티스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윌이 가급적이면 그 시간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 힘들면 저녁에 하는 게 하나는 팝송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가 있고 하여튼 저녁에 하는 것도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하는 거 2개 정도 듣고 아침에 하는 거 1번 정도 듣고 하여튼 일주일에 3번 정도 스피킹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줌으로 하는 거니까 뭐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어차피 아침에 7시 하는 건 무료니까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락을 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은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도 출근하시는 분들 차 타고 가면서 또 그거 보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침 7시가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아까 이제 저녁 그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한 달에 한 3만 원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한 달에 3만 원이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뭐 학원 다니는 거에 비용 훨씬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 저한테 연락 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참석할 수 있게 해드리고 줌이 뭐 1000명까지도 되니까요. 예.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그런 거 할 시간도 안 된다 이런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우리 시중에 나면 패턴 잉글리시라는 책들이 있어요. 이걸 갖고 기본적인 표현을 좀 외우시면 좋은데 사실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패턴 잉글리시로 영어의 표현을 단순하게 외우는 게 영어 스피킹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윌은 개인적으로 뭐 패턴 잉글리시 갖고 이렇게 표현 같은 거 외우는 거 해본 적 있나요? 저도 근데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네. 패턴 잉글리시를 통해서 하면 이게 패턴이 있고 뒤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거나 앞만 바뀌면 여러 문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저같이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건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거.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약간 그 영어 공부를 해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윌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윌이 생각하는 체계란 어떤 거예요? 네, 수학의 정석을 공부하듯이 그런 체계인가요? 올드 세대니까 성문 기초 영어, 성문 뭐 이런 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제 이게 그리고 과학하고 그래서 인문학하고 예를 들면 과학이나 수학하고는 좀 다른 거가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 어떤 단계대로 안 나가면 좀 힘든 측면이 있잖아요. 학문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인문학이나 언어는 그런 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계가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먼저 예를 들면 만약에 영어에서도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정법하고 투부정사인데 가정법을 모르면 투부정사들을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가정법은 그냥 가정법 하면 되고 근데 가정법을 내가 공부하는데 가정법은 좀 한 중급자들이나 해야 되는 건데 그 체계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어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것저것을 먼저 하든지 순서가 체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차범근 감독이 독일 레버쿠젠에서 뛸 때 처음에 이제 갔을 때 당연히 뭐 언어가 안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이 했던 게가 200개 문장만 달달달 외울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그러면 약간 미리 얘기한 대로 바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개 문장만 하면 아쉬운 대로 기본적인 소통은 돼요. 근데 200개 문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이 하고 뭐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한국에 있잖아요. 궁금한 거 이 사람이 여기서 몇 년이나 살았을까. 그러면 그 문장을 우리가 천천히 해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니까 현재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복잡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내 말을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그러나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How long have you lived? 이 문장을 알면 외웠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초적인 문장이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그걸 응용할 수가 있는데 기초가 전혀 없을 때는 응용이 안 돼요. 왜냐면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응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패턴 회화를 좀 암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공부로 접근하려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을 할 때에도 너무 하루에 공부라는 중압감을 갖지 말고 하루에 한두 문장 정도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레피티션 반복인데 오늘 한 문장을 했잖아요. 그럼 내일 새로운 문장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걸 같이 해야 돼, 이걸. 이렇게 3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해도 한 달 해도 30개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10분이면 나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몇 번 읽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뇌는 자꾸 읽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절로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한 2달 지나면 첫 번째 한 문장을 벌써 60번, 70번 반복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외우려고 안 해도 그냥 기억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그걸 한 문장을 다 외우고 다음 문장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한 문장을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을 해도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속 자주 까먹어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고 비슷한 거가 우리가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어떻게 뭐 인체 공학적으로 타는지 막 연구를 하면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타다 보면 몸이 저절로 익히는 거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무슨 과학이나 수학처럼 익히는 게 아니고 몸에 익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외우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막 시험 같은 데서 암했다가 그걸 기억 못하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를 스타디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몸에 익힌다 해서 우리가 픽업이나 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론 픽업이나 런 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스타디로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스타디 방향으로 가면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배우기에 지루해버리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재미가 붙으면 그 다음에는 재미가 붙었기 때문에 지루한 과정도 뚫고 나가거든요. 근데 재미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지루한 과정을 뚫고 나가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언어 공부를 처음에 재미있게, 그거는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똑같습니다.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자꾸 윌이 너 재밌게 본 영화가 뭐냐, 뭘 하면 좋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각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주는 건데, 이제 제가 션의 이제 90일 그걸 추천드렸던 얘기는 저도 재미있고 거기 참여했던 대부분 이제 주부분들이 우리 이제 션이 줌마 영화를 많이 하니까 참여하는데 되게 즐거워하고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참여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재밌어요. 7시에 어떻게 일어나? 나는 4시에 일어나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아니 근데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 열흘 20일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열흘 20일 하고 나면 진짜 6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요. 예전에 윌이 저기서 할 때에도 뭐 7시에 거기서 나오려면 6시에 일어나고 막 이랬을 거 아니구나 8시에 나오니까 7시쯤 일어났겠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일어났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지금 그걸 안 해서 그 루틴이 좀 깨져서 그런데 루틴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착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렇죠. 한 달 정도 걸리죠. 그 정도만 하면 저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고 있거든요. 무슨 운동해요? 어떤? 네? 그냥 걷고 약간 뛰고 근데 딱 그 시간이랑 맞물리니까 영어 공부를 이렇게 좀 걷는 거를 혹시 산책하고 이런 거를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나요?
워크. 그렇죠. 근데 그렇죠. take a walk 하면 되죠. 네, 궁금해서 내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등산했다 이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Climb the mountain. 근데 그게 아닌 게 우리가 하이크. 그렇죠. 야. 그 하이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등산은 클라이밍 하면 보통 암벽 등반하는 게 이제 클라이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산에 오르다 하면 우리가 클라이밍이라고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냥 go hiking입니다. 등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요 정도에서 스피킹 마무리가 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담아드리면 제가 다음번에 다른 거 찍을 때라도 스피킹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 네, 윌이었습니다. 예.